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인간 뇌의 뛰어난 생물학적 처리 능력까지 모두 갖추게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처럼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주목하는 이들은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 컴퓨터를 인간의 뇌에 연결해 인간 두뇌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은 많은 SF 소설이나 영화가 묘사했던 뇌와 기계의 결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짜여져 있고 약 2500TB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뇌는 우리 창조물에 못 미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력 그리고 기억한 것을 꺼내는 능력이 탁월했다면 시험이라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계산 능력도 컴퓨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에서 여전히 앞서는데요. 특히 모호하고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탁월하죠. 알파고와 챗GPT가 게임, 언어 역량 부분을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앞선 것은 아닌데요. 유연성 있는 판단과 직감, 말하자면 임기응변이나 눈치와 같은 역량에서 인간이 여전히 컴퓨터에 비해 앞서 있는 이유는 그 작동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이오 컴퓨팅 연구자들은 의학 분야에서 발전해온 오가노이드 기술을 도입해 오가노이드 지능 또는 OI라 부르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가노이드 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오간에 비슷하다는 뜻을 가진 OID 전미사를 붙여 만든 용어인데요. 기관을 닮은 유기체로 쉬운 말로 유사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3차원으로 배양하고 조직해 만든 세포입니다. 3차원 형태가 포인트로 단순한 세포 조직 배양이 아니라 입체적인 모양의 위나간 그리고 폐 등 다양한 장기로 배양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죠.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이식수술에서 사용되는 장기를 다른 기증자에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양해서 이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과 수술 분야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오가노이드 지능 연구에 사용되는 뇌 오가노이드 역시 인간의 뇌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배양한 것이 사용되죠. 이 뇌오가노이드는 파킨슨병, 뇌종양, 조현병 등 다양한 뇌질환 치료법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 과학자들이 도입해 선보인 것이 오가노이드 지능인 것입니다. 오가노이드 지능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뇌세포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의 학습, 감각 처리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 대신 인간의 뇌세포가 하드웨어가 되는 시대를 열고자 하는데요. 지난 2021년 호주의 코티컬 랩스 연구팀은 배양한 뇌 오가노이드로 뇌세포가 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치인 디쉬브레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패들로 공을 쳐내는 단순한 컴퓨터 게임을 뇌 오가노이드가 스스로 학습해 플레이하게 만드는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뇌 오가노이드는 게임의 습득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은 반면 AI의 경우는 90분이 걸려 인공지능보다 훨씬 앞선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브레트 게이건 박사에 따르면 뇌 오가노이드는 스스로를 공을 쳐내는 막대인 패들과 동일시하면서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몰입했으며 게임 자체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식한 것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양된 뇌세포는 실험용주의 뇌배아 피질세포와 인간의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생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토머스 하툰 교수 연구팀은 5만 개의 신경세포로 초파리 수준의 지능을 가진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발하는 등 오가노이드 지능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요. 최근 바이오 컴퓨팅과 오가노이드 지능 연구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즈인 사이언스에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지능의 생물학적 학습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구현 메커니즘과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체를 이용하는 바이오 컴퓨팅은 실리콘 기반 컴퓨팅인 AI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으며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해 효율적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슈퍼컴퓨터 성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세계 1위의 미국 슈퍼컴퓨터 프론티어의 경우 이미 인간 두뇌 연산력을 넘어섰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100만 배가 넘고 가격도 6억 달러에 달합니다. 너무 비싸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는 것이죠. 바이오 컴퓨터의 장점은 같은 처리 능력이면서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고 훨씬 적은 에너지로 작동된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둘째, 생물학적 학습은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데 훨씬 적은 관찰과 경험을 사용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꿀벌같이 훨씬 낮은 지능을 가진 동물도 10회 이하의 적은 훈련 샘플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적은 경험치, 즉 낮은 정보량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배우기 위해 17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16만 개의 게임 데이터로 훈련했습니다.
인간은 두세 판 정도 해보면 바둑의 규칙을 금세 이해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학습과 기계학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면에서 인간을 앞서고 있지만 학습 활동의 효율은 생물학적 뇌가 앞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이 오가노이드 지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앞서 소개한 게임하는 뇌 오가노이드 사례처럼 오가노이드 지능을 컴퓨터, 센서 및 기계 인터페이스와 결합하려 합니다. 반대로 컴퓨터로 생체 두뇌를 강화하는 쪽에서는 인간이나 생쥐의 뇌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체외 메모리 장치에 기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뇌만 로봇에 이식하는 사이버펑크 영화와 같은 미래가 실제로 올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배양된 오가노이드 뇌가 인간의 뇌처럼 고도화된 수준까지 완성된다면 그 뇌에게도 인격을 부여하고 존중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 오가노이드 지능은 유전자 조작의 경우처럼 윤리, 도덕적 문제까지 우리에게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래 다큐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